엮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PI법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식에서 PI법은 다 똑같은데 자, 미래 현금 유입액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후에 합친 것과 그리고 미래 현금 유출액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서 합친 걸 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개념이에요.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 자,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그래서 빼주느냐 나눠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수년자가치법은 빼주는 개념이고 PI법은 수익성 지수법은 자, 분자 분모에 대한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주는 개념, 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을 때는 이게 좋은 투자안이 되려면 조금 전에 NPV법 같은 경우에는 유출액의 현재 가치보다 유입액의 현재 가치가 커서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투자안이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투자안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PI법에서는 분모와 분자가 같을 때 얼마가 나오고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출액과 유입액이 같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NPV법 같은 경우에는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유입액의 현재 가치가 같으면 0이 나오잖아요. 0은 좋은 투자안이 아니죠. 왜냐면 나간 돈하고 들어온 돈이 딱 똔똔되는 개념이니까 최소한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PI법 같은 경우에도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좋은 투자안이 아니죠. 그죠?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이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지 투자할 가치가 있는 투자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PI가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투자안이 되는 거고 상호 배타적 투자안일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PI 값이 큰 투자안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투자안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드릴 게 NPV법이 PI법보다는 더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NPV법 같은 경우에는 투자안에 대한 경제적 규모까지도 이 투자 규모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I법보다는 NPV법이 더 좋은 투자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왜 그러냐? 잘 봐요. 자, NPV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PI법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투자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했죠? 자, 이렇게 되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A안에 대한 투자가 지금 1억을 투자했을 때 첫 해 1억 1000이 나오고 두 번째는 1억 21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투자안을 한번 보죠. 자, B안 같은 경우에 자, 100억을 투자했더니 자, 첫 해 110억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121억이 돈이 들어옵니다. 자, 이걸 PI법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PI법으로 해보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바로 밑에다 써볼게요. 자, PI법에서 A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자, 미래 현금 유입액의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얼마 됐어요? 조금 전에 총 합치면 2억 나왔죠? 예. 요것도 땡겨오면 1억이고, 요것도 땡겨오면 1억이 됩니다. 자, 1년 후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1억. 요 2년 말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도 1억이 되니까 총 2억이에요, 유입액은. 그리고 1억을 빼줬죠? 그래서 1억의 이익이 나는 거죠. 자, 요건 PI법이 아니죠. PI법은 이거 나누는 거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나눴죠.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라는 숫자. 자, 2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그 두 번째 PI법. 자, PI법 B를 보면 두 번째 안은, 자, 여기서 110억의 가치를 10%로 여기 다 10%로 할인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내가 예를 안 했지만 다 10%를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로 할인하면 이거 100억 나옵니다. 100억. 그리고 요 121억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100억이 나와요. 그래서 총 200억이 들어와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는. 근데 유출액의 현재 가치는 10억이죠. 100억이죠. 100억. 그러니까 이거 나누면 PI법으로 하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A안이든 B안이든 PI법으로 평가하면 동일한 그죠? 평가 데이터를 갖게 되죠. 평가 수치로.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더 유리하다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는 거지. 이건 1억 투자해서 1억 1000, 1억 2100이 나왔고 이건 100억 투자해서 110억, 120억이 들어왔지만 투자 규모를 전혀 고려할 수가 없다. PI법은. 근데 NPV법으로 평가하면 가능하죠. 자, 이거 살짝 바꿔볼까요? 자, NPV법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죠? 이 NPV법으로 해보면 그죠? A 투자안에 대해서 얼마? 자, 2억이 들어오고 1억이 나갔으니까 1억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대안은 나누는 게 아니라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억을 투자했더니 1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이 들어오니까 100억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자, NPV법을 평가할 때는 어디가 더 현금분이 좋아요? 당연히 두 번째 대안이 좋죠. 그래서 NPV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PI법은 규모 경제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투자 규모까지 고려하는 방식, 고려해서 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거는 NPV법이에요. 그리고 NPV법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가치과산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가치과산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각각 A안과 B안을 평가를 해요. 자, A안에 대한 평가. 그죠? NPV A. 그리고 이제 B안에 대한 평가를 하죠. 각자 평가하고 더해준 것과 처음부터 이 두 개의 대안을 합치면 A안과 B 대안을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현금으로는 얼마야? 총 101억이 나가는 거고, 첫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오는 게 111억.1억이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는 122.21억이 들어오잖아요. 두 금액을 합쳐서 계산해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두 대안을 합쳐서 현금 유출액과 그리고 미래 현금 유입액의 가치를 한 번에 계산해서, 그죠? NPV A 플러스 B를 두 개를 한 번에 계산해서 계산한 값과 각각의 투자를 NPV법으로 각각 계산해서 합친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같은 값이 나와. 이게 이제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가치가산의 원리가. 그죠? 각각의 대안들을 따로 평가한 것과 처음부터 두 대안을 합쳐가지고 평가했을 때 같은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내부 수익률법은 얘기 안 했지만, 자, 내부 수익률법하고, 그죠? 내부 수익률법하고 PI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안들을 평가를 해서 합친 것과 처음부터 두 가지 대안을 합쳐가지고 계산한 게, 요 결론이 다르게 나와. 그래서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어쨌든 NPV법하고 또 IR법, PI법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 화폐의 현재 가치, 그죠? 화폐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폐의 현재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했던 회수기간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회계적 이익률법 같은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지만 NPV법이나 IRR법이나 PI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NPV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IRR법이 하나 남았죠. 자, 이제 그것까지 마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IRR법 같은 경우에는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 이것도 이제 NPV법 가지고 약간 파생시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인데, 자, IRR법에서는, 자, 이것도 식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미래 현금 유입액, 그리고, 자, 시그마, 이것도 미래 현금 유출액 해서, 자, 이거 이제는 고려를 할 때, 이제 할인율로 나눠주잖아요, 할인율. 여기, 그죠? 조금 전에 할인율이라는 게 NPV법이나 PI법에서는 이 할인율이라는 게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어지죠, 문제. 근데 내부 수익률은 이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할인율. 이 할인율에 해당하는 이 I 값을 IRR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IRR을 계산해라. 내부 수익률을 어떻게? 유입액과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이 금액이 똑같이 되도록, 그러니까 NPV 값이 0이 나오도록, 그죠?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두 개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두 개를 뺐을 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NPV 값이 0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요 할인율을 계산하라는 게, 요 할인율이, 요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 예? 그래서 할인율을 계산하래요. 예? 그게 내부 수익률. 그래서 이 I 값이 이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킬 수 있는 I 값을 계산하는 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 문제로 내기에는 너무 까다롭죠. 이게 2차 이상식만 나와도 3차 나오면 고차 방정식이 되고 막 풀다 보면 막 허수애가 나오고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으로 계산 문제로 내기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그냥 간단히
NPV 값, 그러니까 유출액의 현재 가치와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이 할인율 IRR 값,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내부 수익률법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좋은 투자아니다라고 평가하는 방법이 내부 수익률법이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